지금 이 순간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나가고 있습니까? 오래된 친구가 멀어지고 믿었던 가족과 사이가 틀어지고 수십 년의 인연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운이 오기 전 반드시 5가지 인연이 먼저 깨진다고. 지금 당신 곁을 떠나는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평생 내 사람이라 믿었던 이가 처음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이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이 피기 전 반드시 흙 속에서 겨울을 버텨야 한다고.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 당신 곁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오래된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이 크게 바뀐 분들 대부분이 그 직전에 반드시 중요한 인연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빈자리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곧 당신의 꽃을 함께 기뻐할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오래된 상처가 터지는 순간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문다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무는 것이 아니라 덮이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열립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온 상처는 어느 날 사소한 한마디에 전부 터져버립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나무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드디어 자기 자신 편을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아라.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대화가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 예전에는 그렇게 재밌던 모임이 어느 날부터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보면 늘 같은 이야기, 남의 흉, 자식 자랑, 돈 이야기. 그 자리에서 나만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은 당신이 예민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담기던 것들이 넘쳐오릅니다. 오래된 모임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지금 그보다 더 큰 그릇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 빈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의 민낯. 정이라는 말은 참 무섭습니다. 정 때문에 못 끊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한 뒤 당신의 에너지는 채워집니까? 비워집니까? 진짜 인연은 만나고 나면 힘이 납니다. 가짜 인연은 만나고 나면 진이 빠집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로만 친절한 자,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자. 이들은 벗의 얼굴을 한 도둑이다. 60이 넘으면 더 이상 가짜 정을 위해 진짜 삶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에너지를 이제는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어제의 나를 내려놓는 법. 바로 오래된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굳어버린 생각. 나는 이 정도면 돼
라고 스스로를 제안하는 습관. 이것이 사실 가장 끊기 어려운 인연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아상을 깨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틀을 깨뜨려야 비로소 새로운 삶이 흘러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인생의 주파수 자체를 바꿉니다. 대우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곁으로 옵니다. 칭찬받을 때 떠나는 사람, 묵은 상처의 폭발, 소음이 된 오래된 모임, 받기만 하는 인연, 그리고 어제의 나 자신. 이 5가지가 흔들리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겁니다. 인연이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겨울이 길수록 봄꽃은 더 향기롭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바뀌고 있다. 평생 내 사람이라 믿었던 네가 처음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밤새 생각했습니다. 뒤척이고 또 뒤척이면서 지난 세월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내가 너무 솔직했나? 내가 실수를 한 건가? 내가 부족했던 건가?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이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지금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갑자기 멀어졌거나, 믿었던 가족과 사이가 틀어졌거나, 아니면 수십 년을 함께한 관계가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지거나,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압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만큼 쓸쓸한 일이 또 있을까요?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외롭고, 더 억울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이 피기 전 반드시 흙 속에서 겨울을 버텨야 한다고.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맑은 물에서는 절대 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 지금의 고통이 바로 그 진흙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 당신 곁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오래된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습니까? 혹은 내가 먼저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이 크게 바뀐 분들, 노년에 진짜 행복을 찾은 분들, 뒤늦게 자기 자신을 찾은 분들, 그 직전에 반드시 중요한 인연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5가지 인연의 법칙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이야기 안에 당신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인연이 끊길 때 인생이 바뀐다. 첫 번째, 칭찬받을 때 사라지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마 있었을 겁니다. 힘들 때는 사람들이 옵니다. 위로해준다고, 도와준다고, 걱정해준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이 잘 되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었다거나, 오랫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했다거나 아니면 건강이 회복되어 얼굴빛이 좋아졌다거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습니까? 인간관계에는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불행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행복은 사람을 흩어놓습니다. 슬플 때는 누구나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꽃은 향기를 바람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그저 피어날 뿐이다. 당신이 피어나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향기를 함께 즐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향기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립니다. 혹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멀어집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상대방의 얼굴이 굳어버리는 순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화제를 돌려버리는 순간, 혹은 이상한 말로 찬물을 끼얹는 순간, 그때 얼마나 상처받으셨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멀어지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의 봄을 질투할 사람을 먼저 솎아내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랄 때 뿌리 주변의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잡초를 그냥 두면 나무의 영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 하늘은 그들을 먼저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 빈자리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반드시 당신의 꽃을 함께 기뻐할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더 맑고 더 따뜻하고 더 진실한 사람으로 그 만남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 오래된 상처가 터지는 순간 수십 년을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친척이니까 그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상처를 삼켜왔습니까? 명절마다 돌아오는 그 말, 잔칫날마다 반복되는 그 비교, 아무도 없는 척 지나쳐버리는 그 무시. 그때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꾹 눌러 담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눈물을 삼켰을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문다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무는 것이 아니라 덮이는 겁니다. 눈 위에 새 눈이 쌓이듯 새로운 일상이 그 위를 덮어갑니다. 그래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반드시 다시 열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면 묻히기도 했지만 60이 넘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오래된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소한 한마디에 수십 년 묵은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립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이상하게 볼지 모릅니다. 참을성 없다고, 왜 갑자기 저러나 하고.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드디어 자기 자신 편을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온 마음이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몸이 병들면 열이 오르듯 마음이 한계에 다다르면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아라.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풀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고 행복의 시작입니다. 가족과 멀어졌다고 죄책감 느끼지 마십시오. 피부치와 거리를 뒀다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비로소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앙금이 씻겨 내려가야 맑은 물이 흐릅니다. 지금 겪는 가족과의 갈등은 수십 년 묵은 앙금이 드디어 씻겨 나가는 과정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뒤에 오는 맑음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 대화가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 30년, 40년을 함께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했거나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가까워진 친구들. 한때는 그 모임이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헤어지기 아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달라졌습니다.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리 때문에, 오랜 정 때문에 나가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앉아보면 이야기가 온통 남의 흉, 자식 자랑, 돈 자랑, 병 자랑. 새로운 이야기는 없고 늘 같은 주제가 반복됩니다. 예전에는 웃으면서 들었는데 이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박히는 것 같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집에 돌아오면 왜인지 모르게 피곤합니다. 즐거웠던 것 같은데 마음 한켠이 허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예민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함께 출발했다고 해서 같은 속도로 가는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보면 나는 저쪽을 보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릇이 커지면 담기던 것들이 넘쳐오릅니다. 작은 그릇에 맞던 물이 큰 그릇에는 바닥에 찰랑거릴 뿐입니다. 오래된 모임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그릇이 커졌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벗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고독하게 혼자 가라.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는 것보다 혼자 가는 것이 낫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각자의 길이 다를 때 억지로 같은 길을 가면 둘 다 불행해집니다. 놓아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그 빈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허전할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것이 들립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소리를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남의 시간을 채워주느라. 이제는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돌려받을 때입니다. 네 번째, 받기만 하는 사람의 민낯. 정이라는 말은 참 무섭습니다. 정 때문에 못 끊는다는 말, 살면서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혹은 그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했으니까, 나한테 잘해준 적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매정하게 끊어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텨온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한 뒤 당신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만나고 나면 힘이 납니까? 아니면 진이 빠집니까? 통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가볍습니까? 아니면 무겁습니까? 이것만 보면 됩니다. 에너지가 채워지면 진짜 인연입니다. 에너지가 빠지면 가짜 인연입니다. 진짜 인연은 만나고 나면 힘이 납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따뜻해집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가짜 인연은 다릅니다. 연락이 올 때마다 가슴이 살짝 내려앉습니다. 무슨 부탁이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허탈하고 피곤합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져가기만 하고 주지 않는 자, 말로만 친절한 자,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자, 이들은 벗의 얼굴을 한 도둑이다. 너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자신의 귀한 생명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60이 넘으면 이제 시간이 다릅니다. 30대처럼 회복력이 빠르지 않습니다. 소모된 에너지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짜 인연을 붙들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 매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당신의 진짜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썼던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그 에너지가 모이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5번째, 어제의 나를 내려놓는 법. 지금까지 4가지 인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칭찬받을 때 사라지는 사람, 가족과의 오래된 상처, 소음이 된 오래된 모임, 받기만 하는 사람. 그런데 5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오래된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굳어버린 생각. 나는 원래 이래 라고 스스로를 가둬버린 틀.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변화를 막아버린 습관. 이것이 사실 가장 끊기 어려운 인연입니다. 다른 사람은 거리를 두면 멀어질 수라도 있지만 자기 자신은 어디를 가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형편이 많이 나아졌는데도 여전히 낡은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분. 자식들이 다 커서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데 여전히 자신은 뒤로 미루고 남 먼저 챙기는 분.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데 괜히 미안하고 사치스러운 것 같은 분. 그 마음 자체가 지금 당신을 붙잡고 있는 낡은 자아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아상을 깨라고 하셨습니다. 아상이란 나라는 고정된 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팔자는 이렇다 라는 생각. 이 틀을 깨뜨려야 비로소 새로운 삶이 흘러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뱀은 허물을 벗어야 성장합니다.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성장이 멈추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를 붙들고 있으면 오늘의 나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낡은 자아와 이별할 수 있을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자신에게 그 말을 해준 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그 말을 수백 번 해줬으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 작은 변화가 인생의 주파수 자체를 바꿉니다. 뇌과학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뇌가 다르게 작동합니다. 기회를 더 잘 포착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더 잘 끌어당깁니다. 낡은 그릇을 버려야 새 그릇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찬장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습관, 오래된 자기 비하, 오래된 체념. 그것들을 조금씩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 자리에 새로운 나를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으로 대운이 흘러들어옵니다. 대운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곁으로 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대접할 때 세상도 당신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칭찬받을 때 떠나는 사람, 묵은 상처가 폭발하는 순간, 소음이 된 오래된 모임, 받기만 하는 인연, 그리고 어제의 나 자신.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지나오셨습니까? 어느 쪽이든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그 경험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하늘의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인연이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겨울이 길수록 봄꽃은 더 향기롭습니다. 추위가 깊을수록 새벽빛은 더 눈부십니다. 지금 고독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쓸쓸함이 아니라 위대한 준비의 시간이다. 하늘이 나를 위해 특별히 마련해준 고요한 시간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바뀌고 있다. 나는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나를 떠난 인연은 내 허물을 가져갔고 나는 더 가벼워졌다. 이제 나는 진짜 나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 말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서 다시 한 번.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꺼내 드는 것. 혼자 조용히 산책을 나가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쌓여 인생을 바꿉니다. 인연이 끊긴 자리에 반드시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더 맑고, 더 깊고, 더 진실한 것들이. 새로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운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께 이 영상을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혼자 보기엔 아까운 이야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